지난 영상에서 지원 동기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렸었는데 입사 후 포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서 막연하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도 취업 준비할 때 입사 후 포부 쓰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입사 후 포부 쓰는 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사례부터 보여드릴게요. 입사 후 MBA 과정을 수료하여 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쌓은 전문성으로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핵심 인재가 되겠습니다. 입사 후 선배님과 팀장님께 열심히 배워서 최고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회사에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쌓아 여러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뜬구름 잡는 입사 후 포부 쓰고 계신가요?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예시 1번. 여기에서는 개인의 성장만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너무 먼 얘기를 하기보다는 입사해서 당장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입사하고 담당 업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서 성과 낼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예시 2번, 3번은 너무 당연한 내용만 썼어요. 열심히 배우는 것, 최고가 되려 노력하는 것, 여러 경험을 쌓는 것, 전문가가 되는 것, 이건 회사 다니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일하고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회사에 기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왜 이런 잘못된 입사 후 포부를 쓰게 되는 걸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입사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상상해서 입사 후 포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서 쓴 입사 후 포부가 맞으면 다행이지만 솔직히 대부분 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볼 때는 이 지원자는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지원했네, 이렇게 자소서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둘째, 왜 기업이 입사 후 포부를 묻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입사 후 포부 문항에서 지원자들이 어떤 점을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뜬구름 잡는 듯한 입사 후 포부를 쓰는 거예요. 기업은 입사 후 포부를 왜 물어볼까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이 지원자가 오래 다닐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너 우리 회사 오고 싶은 거 맞아? 직무 관심 있는 것도 맞아? 로열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둘째, 성과 낼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너 성과 낼 수 있어?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기업은 이윤 추구 집단입니다. 무조건 성과 내는 게 목적이에요. 입사 후 포부를 통해서 내가 성과 낼 지원자인지 월급만 축내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지원 동기를 묻는 이유와도 똑같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일 시킬 수 있는 지원자를 뽑고 싶다. 그런데 요즘 채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조기 퇴사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채용하고 교육시키는데 이제 좀 일 시킬 만해지면 중고 신입으로 다른 회사 가거나 몸값을 올려서 이직한다. 이게 참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인 거다. 그래서 지원 동기가 입사 후 포부에서 진짜 우리 회사 오려는 이유,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보고 싶은 거다. 다시 말하면 지원자들의 로열티를 보고 싶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입사 후 포부는 지원 동기와 정말 비슷해요. 우리 회사, 산업, 직무에 대한 관심을 쓰는 문항이거든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지원 동기는 입사 전에 나 이런 관심 있어요, 그래서 성과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고, 입사 후 포부는 입사 후에 나 이렇게 일할 거예요, 성과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입사 후 포부를 왜 물어보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의 핵심인 입사 후 포부 쓰는 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입사 후 포부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잘못된 상상을 해서 입사 후 포부를 잘못 쓰는 거예요. 이걸 쉽고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첫째, 경력직 공고를 참고한다입니다. 솔직히 아직 일도 안 해봤는데 그 직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고 싶다면 잡코리아 사람인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직무에 경력직 채용 공고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하는 일에 대한 직무 설명이 있고 우대사항이 있어요. 하는 일에 대한 거는 우리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우대사항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직무의 3년차, 5년차는 이런 경력이 있으면 우대해준대. 그러면 뭐예요? 바로 내가 입사하면 그 일을 하게 될 거란 거죠. 직무 설명과 우대사항에 적힌 키워드를 참고해서 내 자소서에 적어주는 거예요. 둘째, 사업보고서나 기업의 성과에 대한 기사를 참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동남아를 넘어서서 유럽에서 미친듯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땡땡 기업은 이런 성과가 있다, 성장 가능성을 느껴서 지원한다, 이렇게들 자소서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땡땡 기업 이런 사업하는데 나는 여기에 땡땡땡하게 기여할게, 그래서 매출 올려줄게, 이렇게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전 세계에서 K푸드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라면은 전 세계 128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중 말레이시아가 5위를 차지하는데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2년 동안 교환학생과 인턴으로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쇼피를 통해서 한국인 라면이 동남아 소비자에게 친숙하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동남아에서 라면 시장 규모는 점점 증가하여 2028년에는 말레이시아 라면 시장 규모가 약 30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라면 시장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남아 국가 시장 진출 전략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60%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몸으로 경험하며 배운 언어 능력과 문화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땡땡 기업이 말레이시아 라면 시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여와 공헌 관점에서 입사후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사후법을 쓰는 법 2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입사후법을 쓸 때 일단 우리는 신규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도에 더욱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겠다 이게 아니라 기업의 인재상과 해당 직무에 필요한 태도를 써주세요. 정리해 볼게요.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이유는 바로 로열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회사를 왜 지원하는지, 직무에 왜 지원하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입사 후 포부를 잘못된 상상하면서 잘못 쓰지 말고 경력직 채용 공고와 기업의 사업 성과를 참고해서 내가 거기에 기여하고 성과 내겠다고 써주세요. 취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취업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